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국제군단이라고 불리는 우크라이나 의용군, 이근대위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사람 4명이 국제군단 의용군에 참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들 중 2명이 최근 사망한 것 같다는 뉴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제군단이란 어떤 조직이며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국제군단 측은 의용군의 신원이나 사망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요. 정부는 사망했다는 첩보가 진짜인지, 신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사망자 중 한 명이 이근 대위가 아니냐는 소문도 있었는데 무사하다는 사실을 이근 대위의 가족이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제군단은 지난 3월 초에 결성되었는데요. 러시아의 키이우 공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도움을 호소하면서 50여 개가 넘는 나라에서 2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입대 안내 홈페이지도 있어서 이곳에 가면 자세한 입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러시아는 이런 우크라이나를 두고 용병을 사고 있다고 비난하는데요. 와그너 그룹의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용병까지 동원하겠다는 러시아가 할 소리는 아니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의용군은 용병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영토 방위군의 일원으로 편입되어서 매달 50에서 70만 원 안팎의 월급을 받으며 싸우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걸 용병이라고 봐야 할지 자원봉사자로 봐야 할지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이들이 어디서 어떤 작전을 하는지는 비밀이지만 의용군에 참여했다가 최근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참가하는 작전은 수호 키이우 주변 방어와 정찰이라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출신으로 의용군이 참가했던 포빌라스 리몬타스는 키이우 북서쪽 도시인 이르핀에서 요원 경호를 맡았었고, 미군 출신인 아담가르는 1000명 이상의 의용군들이 키이우에 알려지지 않은 위치를 지키고 있었는데 러시아의 맹렬한 포격을 받았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최근 러시아군을 연전연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전과 뒤에는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국제군단 대원들의 활약이 숨어있다는 썰도 있고, 한술 더 떠서 미국이나 유럽이 의용군을 가장한 특수부대원들을 남한리에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근 대위도 UDT 출신이라서 의용군 안에서 특수부대원으로 분리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돕겠다는 순수한 열정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전쟁을 배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실상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수직적인 명령 체계가 약해서 현장에서 대원들 사이에서 혼란이 자주 일어나고, 부대원들을 이끄는 지휘관이 없는 탓에 불필요한 사상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의용군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문제인데요. 초반에는 군대 경험이 아예 없는 지원자들이 많아서 이들을 훈련시키는데 시간과 자원을 상당히 많이 소모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국제군단에 가장 큰 영감을 준 건 20세기 초 스페인 내전 때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몰려든 국제여단입니다. 파시즘에 대항해서 공화국 정부를 돕는다는 이념 아래에 함께 싸웠던 국제여단을 역사적 낭만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결국 이들은 현장에 진받게 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최소한 군대 경험이 있는 사람들, 기본적으로는 전투 경험이 있는 자원자들을 우선해서 의용군으로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라고 해서 전투에 다 적합한 게 아니죠. 3월 13일 야보리우에 러시아에 폭격이 있었는데 35명의 우크라이나군 병사와 180여 명의 국제군단 대원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때의 충격으로 그날 현장에 모였던 입대 자원자들 3분의 1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동료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같은 군단 대원 시신을 수습하면서 얻게 되는 PTSD 등으로 군단을 떠나는 이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을 SNS와 TV를 통해 접했던 세대다 보니 실제 전장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다가 현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정신건강과 입대 동기가 수상한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온 지원자들은 용병 같은 돈벌이를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국제법에 따르면 외국 군인에게 정규군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에 반발하는 군단 대원들이 초반에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유럽이나 미군 출신들로 분쟁 지역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전장의 스릴을 맛보면서 사람을 죽이고 싶다거나 마약이나 극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미 의사당을 점거하기도 했던 극우주의 민병대 그룹인 부갈루 보이즈의 어느 멤버는 러시아인을 죽이러 우크라이나로 가겠다고 비행기 티켓을 살 돈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을 SNS를 통해 모으기도 했습니다. 독일에서 1000명의 지원자가 군단에 참여했는데 이들이 행여 신나치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우크라이나 정부는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참가를 하나의 영광의 훈장쯤으로 여기고 이를 SNS를 통해 과시하려는 이른바 영광을 얻으려는 무리들 역시 큰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요. 우크라이나까지의 여정을 팔로워나 구독자 수를 늘리는 도구로 쓰는 사람도 있고 우크라이나로 와서 며칠 동안 사진만 찍고 돌아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SNS로 유명해져서 틴더 앱으로 우크라이나 여자들을 만나고 싶다는 헛소리를 하는 정신나간 사람들도 여러 본다고 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순수한 의용군들마저도 이들이 저지르는 전쟁 범죄나 전투 중에 치명적인 실수, 언제 등 뒤에서 자기에게 총을 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싸워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대원들 간의 폭력으로 군단을 나가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모양입니다. 해역 군인의 국제군단 합류를 돕는 자원봉사 그룹 태스크포스 우크라이나의 창립자인 헤리슨 요제포비치에 의하면 신병의 약 55%가 경험 부족이나 의심스러운 동기 등으로 입대가 거부된다고 합니다. 순수한 동기를 인정받아 입대를 하더라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미군이나 나토군 출신 의용대원들은 전장에 나갈 때 습관적으로 항공지원, 의료, 보급, 정보 지원 등이 따라올 것으로 기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것도 없이 소총 하나 들고 맨몸으로 싸워야 한다는 현실에 가장 큰 멘붕을 겪게 됩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의용대원들이 갖고 온 개인 장비를 빼앗은 후 낡은 소총 하나 지어주고 해전방에 내몬다는 소문도 있고 국제군단 14명이 러시아군 200여 명을 상대해야 하는 자살 행위에 가까운 임무를 부여받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을 하는 대원들도 있습니다. 물론 군단을 떠난 이들이 뒷담화로 까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빙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들어야 하는 말이지만 아무리 군단이 선의로 시작되었다 해도 어두운 그림자 역시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다는 건 아주 숭고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숭고함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눈물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정말로 2명의 우리 국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부디 오보이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우크라이나 의용군 국제군단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